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5%, 미국은 21%로 법인세가 역전됐다 하는 기사입니다. 미 상원 35% 법인세를 21%로 감세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 최종 통과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일자리 확대 위한 세계 감세 전쟁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35%, 한국이 22%인데 이제 새해부터는 미국이 21%로 낮아지고 우리는 25%로 또 3%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나선 형국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화당입니다. 감세 법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을 다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중산층의 돈을 뻔뻔하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도 여야가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에 또 미국의 증시와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훈련 연기 논의 중인데 문 대통령이 제안 사실을 꺼낸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연기 제안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연합사에서는 논의 사실을 인정하며 진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한국이 평화 주도하는 인생을 기대하는 임종석 문재인 이 여적 정부가 하는 일로 보여집니다. 훈련을 거래 대상 삼았다 비판. 훈련을 가지고 이제 거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이제는 요 기간 동안은 뒤로 늦추고 나아가서는 이 훈련 자체를 이제는 취소하는 이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가 벌리는 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매년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에 시작돼 50 내지 60일간 이어진다. 내년 훈련이 예전처럼 진행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겹치지 않지만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가 평창올림픽입니다. 패럴림픽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겹친다. 정부는 수개월 전 미측의 훈련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것을 문재인 씨가 또 꺼내 들은 것입니다.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기업 유치 전쟁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이 아닙니다. 주사파 인문 이 사기 대통령 사기 정부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미국 법인세 파격 인하 왜 했느냐? 전문가들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나라만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영국 법인세는 19%입니다. 독일은 15.83%입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20% 안팎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30년 전 미국발 감세 경쟁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기업들 세금 줄이려 미현지 법인 확장 신설할 것이다. 국내 일자리 세수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해치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방문하러 떠나놓고서 12월 10일 돼서야 발표하는 이것이 청와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으니까 지령이 내려오면 바로 이행해야 되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감세 경쟁 본격화하는 것이죠. 주요 선진국은 이미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현행 33.33%인 법인 세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이탈리아는 27.5%였던 보분 세율을 24%로 낮췄다. 영국은 20% 있던 것을 19%로 낮췄다. 스페인은 28%에서 25%로 낮췄다. 인하 경쟁에 동참했다. 일본도 2013년 37%였던 세율을 내년도는 29.74%로 낮추기로 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내 투자는 14% 줄어들 것이다. GDP는 5%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법인세 역전 한국경제, 미금리 인상 가속화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이 금리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금 미국으로 몰리면 원화는 약세가 되고 우리 수출 경쟁력은 유리해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기업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또 이 기업들은 또 이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또 시달리고 그래서 경제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서민이 봐도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종석과 문재인은 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야 되니까 사람 중심 경제로 가겠다. 사람 중심은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계급입니다. 우리는 국민 중심이라고 하든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데 북한헌법 3조, 4조, 8조에 의거해서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근로 인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4가지 계급이 있는데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 이렇게 북한헌법 4조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보 같은 놈들이 쓰고 있든지 아니면 종북 간첩 주사파들이 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이라고 쓰는 무슨 구청, 무슨 도 이런 것들은 거기에 종북 간첩단이 사람 중심을 써서 이제 언론들이 이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을 할 때 사람 중심이 핵심으로 들어가서 북한 헌법과 위화감을 없이 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임종석과 문재인 저 여적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기 때문에 형법 93조에 의해서 저는 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적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우리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과 동맹관계로 우리와 싸워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사드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공조해서 북중 동맹에 대항하지 말라 하니까 한미일 동맹 안 한다. 이게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적국에 합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일어나서 이제는 문재인을 끄집어내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 온 국민이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주시기를 삼가 고대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워너크라이 지난 5월 150개국 컴퓨터 20만 대가 감염된 그 감염이 워너크라이인데 사이버 공격 김정은이 시켰다. 이 김정은이가 지금 국제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지원국으로 이미 지명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도 북한 소행을 지목했는데 우리 정부는 분석 중이다. 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11월 26일 날 일요일입니다. 26일 날 문재인 씨가 27일 그 다음 날 특박을 간다라고 허둥지둥 발표해야 되는 이 청와대입니다. 또 지난 12월 9일 날 임종석 실장을 1호기를 태워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방문을 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 날 10일 날 발표하는 이 허둥지둥 되는 꼴이 이게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을 하고 가족 간에 의논을 하고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다음 주 할 일 이것이 진행을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정은과 임종석이는 주사파로서 이제 북한 김정은의 이중대가 돼서 김정은을 보호하는 일에
이제 시진핑한테 가서 무슨 약속을 하고 왔습니까? 절대 전쟁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하더라도 전쟁은 안 가니까 염려 말고 김정은 네 할 일을 해라. 이것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모습입니다. 맥메스터 북핵 위협 더 못 참아 필요하면 강제로 북비핵화하겠다. 이것은 이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맥메스터 현역 해병대 중장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편 미국이 지난주 중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북한 외화거리에 이용되고 있는 선박 10척을 입항 금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북한으로의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축소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최강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머리를 쳐들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 이것을 가차없이 이제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안보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사항입니다. 또 말 바꾼 청와대 아랍에미레이트가 박 정부에 서운해서 갔다. 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는 아주 치사한 자입니다. 이 정권을 찬탈해서 또 부정선거로 이 자리에 올라가 놓고서 또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가 박근혜 정부에게 서운해해서 갔다. 이 또 거짓말 선전전을 해대는 자가 저 뻔뻔스러운 임종석과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입니다. 장병 격려 파트너십 강화라더니 임종석 방문 목적 3번째 바뀌었다. 이 거짓말을 5천만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5천만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무엇인지는 안 밝혔다. 원전 논의했냐고 묻자 당연히 논란 일자 문자 보내 일절 없어. 참 이 거짓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믿고 있는지요. 저 문재인은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3번째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낸 이유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끄집어내려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번에도 문정인 말대로 됐다. 이 문정인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이 상대할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이는 이 사람 말을 따라서 이제 최근 인터뷰 세미나에서 평창 때 한미훈련 연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이 문정인이와 이 주사파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친중 위험한 도박이다. 이 김희상 씨라고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예비역 육군 중장인데 이 양반이 타이틀을 문 정부의 친중 위험한 도박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정부의 반미 친중, 반미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벌이는 여적질이다. 이게 이 타이틀로 적합합니다. 그렇게 쓰면 실어주지를 않으니까 김희상 씨는 이렇게 썼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이 될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중국을 경쟁국, 사실상 적국으로 경계했다. 여기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일본, 인도, 대만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에 협력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지만 동맹적 협력국가 명단에선 유보된 셈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반미를 하고 친중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은 9.11과 테러와의 전쟁 등에 오랜 기간 가려있기는 했지만 1998년 럼스벨트 전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다음 세기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듯 미국의 중국 경계심은 뿌리가 깊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운명공동체라며 이게 여적질입니다. 이게 여적질입니다. 자, 한미 동맹이 가고 있고 주한미군이 28,500명 주둔하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 북중 동맹으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주둔하고 있는데
이 여적 문재인은 임종석 정부는 이제 시진핑한테 날아가서 운명 공동체다. 중국과 우리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래도 문재인이가 임종석이가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이 아닙니까? 적국과 합세하여 여적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운명 공동체. 이 얘기를 백주 대낮에 문재인이가 가서 리커창에도 얘기하고 시진핑에도 얘기하고 또 북경 대학생들에게도 얘기하는 이러한 여적질을 백주 대낮에 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다 저 광화문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선 발을 빼고 중국의 1대1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이 여적질입니다. 여적질입니다. 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전쟁을 예방한 것도 결국은 한미 공동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수순을 이제 문재인이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남김으로써 이자가 여적질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지방법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잘못 판결하는 이 북한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은 놈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여적질입니다. 자, 미국의 대북한 최대 압박 전략에 김을 빼고 군사 공격 가능성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그것도 하필이면 중국과 함께다. 동맹관계란 본래 상호 지원 관계인데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동맹국의 우려를 한다면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조치다. 이게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함으로써 이제 북중이 전쟁을 벌이면 그 편에 가담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주한미군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놓고 문재인이가 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동맹국의 우려를 한다면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조치다. 사드 배치 여부가 한국이 장차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던 미국 전문가들의 신경이 새삼 곤두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미 여적질을 하고 반역질을 하고 하는 것을 중국과 우리는 시진핑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함으로써 이제는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땅굴을 열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게끔 하는 이 일에 저자가 앞장서고 임종석이가 앞장서고 문정인이가 앞장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앞장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핵 미사일 앞에서 대한민국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중국몽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북핵 해결 의지가 맞물려 우리 미래에 더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시점이다. 도전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고 썼지만 사실상은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쓰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한국의 대도에 실망한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포함시키는 선에서 북한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중국군이 개입할 계기까지 만들어주면 그것은 우리 미래에 더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군은 북한을 점령할 준비를 해놓고 20만 대군을 압록강 주변에 포진시키고 기계화 부대까지 전진 배치시켜갖고 이제 일이 터지기만 하면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랜드 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결국 오늘 우리로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중국에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 위에 중국의 사회적 이성에 양자의 국익을 앞세워 설득하는 것이 대중정책의 정도요 한계일 것이다. 한중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중,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질이다. 이 글로 우리 강희상, 김희상 선배 장군이 썼다라고 저는 보고 해설을 했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조선일보의 사설 북핵 대피 훈련이 위험 조장한다는 정부. 북핵 대피 훈련하면 위험을 조장한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이 말을 한 자도 종북 간첩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출석해 북핵 사태 관련 대피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선제 공격 시 예상되는 북한 보복 공격에 대비한 훈련에 대해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는 비상대피 계획은 있지만 정부가 집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국민이 납득해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이미 적화가 완성됐습니다. 김부겸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와도 훈련 안 하고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맞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의 대표들 앞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이자가 뭐 수성 갚고 김문수를 물리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는 장관까지 발탁돼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일을 우리는 훈련 안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날라와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죽겠다. 땅굴 파서 뚫고 들어와도 우리는 문 열어주고 맞이하겠다. 이 여적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입니다. 정부는 북핵과는 반대로 원전 공포는 과장해 조장해왔다. 지진만으로 사고가 난 원전은 전 세계에 단 한 건도 없는데 마치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이 진짜 위험한 핵폭탄을 만들었는데도 북핵 대비 훈련은 필요 없다고 한다. 정부가 무책임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 무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여적질이다. 이것은 반역질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다. 군사적으로 적국에게는 이익을 주고 우리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는 일반 이적질이다. 형법 99조의 일반 이적질이다. 이걸 김부겸이가 하고 있고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 안 나올 수 없는 이영주 사건. 이영주가 뭡니까? 저 민노총의 사무총장이고 2년째 수배됐는데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왜? 경찰 이철성 경찰청장 이자가 잡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쫓아다닙니다. 경찰청장 김수남과 경찰청장 문무일이가 잡지 않으니까 이제 뻔뻔스럽게 야당 대표 당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애국논설위원회 쓴 글을 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조선일보 일면에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사진이 연이어 실렸다. 그제 사진엔 이 사무총장이 민주당 당대표실을 무단 점거한 뒤 창밖으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며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어제 사진엔 지명 수배자인 이 씨가 지난 8월 취임 인사차 민노총 본부를 찾아왔다가 떠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었다. 이 다 여적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여적들이 다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은 이 여적들을 형법 93조로 또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로 또 형법 98조 간첩죄로 다 처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이 씨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수배됐다. 시위가 아니라 완전한 난동이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승복을 건네 조계사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나라의 법 집행을 책임진 장관이 폭력 시위로 도심을 마비시키고 주모자를 도피시킨 지명수매자를 취임 인사차 방문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정상적인 장관도 아니다. 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김영주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파리바게트에다가 벌금을 매기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정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하는 이 김영주, 이 종북 간첩단의 핵심, 이 위에서는 김부겸이를 받고 이 밑에서는 김영주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분발하십시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놈들은 주권을 행사한 국민들이 투표지용죄다 한 걸 가지고 바꿔치기 해갖고 저 임종석과 문재인을 청와대에다 집어넣고 23명의 주사파 이 여적들을 청와대를 장악하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는 일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짓을 저 중국에 가서 중국과 나는 공동 운명체다. 맞다. 너는 따라서
중국과 북한과 동맹을 맺은 이 임종석과 문재인, 김영주와 그리고 여기 김부겸 이런 놈들은 이제는 다 여적으로 처형할 일만 남았다. 고용부는 이렇게 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은 범죄자 취급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며 162억 원을 과태료로 매겼다.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직원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나? 이 정부에서 법은 전 정권과 기업 등은 먼지 떨기 당하듯 지켜야 하지만 자기 편은 안 지켜도 된다. 나라가 이럴 수는 없다. 이미 공산화가 되었다. 이미 정부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제 5.18 특별법이 저 안철수와 저 배신자 유승민 그 다음에 박지원 간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234명의 이 헌법을 유린한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도 이 사기 개표기 전자 개표기에 의해서 70, 80%로 통과될 것이다. 개헌 헌법도. 이걸 다 주무르고 있는 자가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다.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정부 자문위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해라. 이 노동자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주사파 여적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는 여적들입니다. 사람의 맨 앞자리가 누굽니까? 노동자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민노총과 한노총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여적지를 봅니다. 노령대 농민 군인 근로 인텔이 이게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북한 헌법 3조 4조 8조 우리는 사람 중심이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 중심 또는 국민 중심 이렇게 썼지 서민 중심 이렇게 썼지 사람 중심이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북한 헌법에 의해서 계급입니다. 무산 계급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프롤레타리아 4계급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 이것이 북한 헌법 4조에 명백하게 박혀있는 내용입니다. 연합사 훈련 연기 동맹 결정 따를 것 북도발 없으면 올림픽 때 중단할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는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동맹 결정 따를 것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가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연합사 사령관 브룩스 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 45기분 35기분 태양광 풍력 설비 2030년까지 110조 들여 구축하겠다. 25조 원이면 되는 것을 110조를 들여서 태양광 풍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여기에 연관된 기업 정부 간첩단의 기업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죽이기 작업이 임종석과 문재인과 김영주와 이영주 이런 정부 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민간금융사 CEO 재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통한 관치가 우려된다. 금융혁신위원회 지금 다 이 완장찬 놈들은 다 정부 간첩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핵심 간첩이 들어가서 지휘를 합니다. 코드 반영 논란, 문정부 코드 반영 논란, CEO 사회이사 셀프 연임 안 돼. 셀프 연임 안 돼. 이제는 국민연금을 지배한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가 이제는 모든 곳에 이제 컨트롤을 통제 경제를 가져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산 분리 완화 득실 검토 필요 금융지주제인 근로자 추천이사 권고 그래서 금융지주엔 근로자가 추천이사 이게 노동계 민노총 여기에 다 집어넣어갖고 민노총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대기업의 칼빼든 공정위 공익재단 조사 착수하겠다. 이 공정위 위원장이 누굽니까? 이자가 정부 간첩단의 핵심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이제는 다 잘라갖고 경쟁력 없는 기업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군사정권 때도 없던 언론 탄압을 지금 임종석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다뤘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긴 여름밤 7박 8일간을 박지원 저 간첩 중에 간첩의 그 문광부 장관 인솔 아래 가서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제는 죽은 언론이면 다행입니다. 반역한 언론이 되어 이것은 조그맣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지나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168개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환경 파괴, 주민 반발 우려된다. 주민들 반발해야 됩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변화 계획인데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전체가 1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63.8%까지 약 4배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전은 죽이고 그래서 환경에 친환경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으니까 친환경적이고 한 것을 이제는 죽여버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 에너지 생산률이 15%도 채 안 되는 것 들쭉날쭉한 걸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아마추어, 이 주사파 정부 간첩단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리바게뜨 과태료 1차 162억 원 통지했다. 아까 나왔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죽이는 작업을 사람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공기관 323곳에서 22,876명을 뽑는다. 그래서 하고 정부 보건산업 일자리 5년 내 1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게 일자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것 없이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하면 경제를 죽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경제 죽이는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 이 여적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 3함대가 서진한다. 다시 파고 높아지는 남중국해. 미 해군 서태평양 전력을 강화하겠다. 신안보 전략 발표 하루 만에 밝혔다.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시설을 확충한다. CCS 최첨단 기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 이 해적지를 완성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을 위해서 3함대를 서태평양에서 중국 쪽으로 더 밀어서 주둔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19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해군은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 필요한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함대 등으로부터 전력을 7함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래서 3함대 전력을 줄이고 이제 동태평양에 있는 전력을 줄이고 서태평양 7함대에게다가 더 많은 배와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배치하겠다. 이제 보이죠? 올해 2월 3함대 소속의 항모 칼빈슨함이 남중국해를 순항하고 한반도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3함대 전력 일부를 이동 배치하겠다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로켓군 출신의 군사 전문가 숭칭핑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이용해 서태평양에 배치된 7함대 전력을 보강하려 한다며 리처든 총장의 말대로 되면 이 지역에 6대의 항모가 배치되는 셈이어서 중국 해공군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 리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미국의 결정은 중국군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해공군 전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을 때릴 때 중국까지도 때려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두고서 이제 3함대 전력을 빼서 7함대, 태평양에 있으면 동태평양을 지키고 있는 3함대 전력을 7함대, 이쪽 서태평양, 중국을 하는 데다가 갖다가 밀어주겠다. 어쩌면 3함대 전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6대의 항공모함이 이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대 항모 전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이 이제는 중국 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이 터졌을 때 그쪽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심에 뿔난 KB, 프로배구 KB 손해보험 주심 퇴출 재경기 요구 강공. 저는 이걸 하면서 저도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심판이 여기에 보면은 호보의 공식 항의, 판정 참사 일파만파, 호보도 오심을 인정했다. 21일 상벌위가 열린다. 오늘입니다. 팬 360여 명 청와대 재경기 청원했다. 일부선 심판들 KB의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제기했다. 징계수위 사상 첫 재경기 여부. 그래서 한국배구연맹을 코보라고 하는데 이제 KB 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같이 막 붙었습니다. 그래서 1대1 해서 제 3세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날아가는 볼을 두 군데서 이제 붙었죠. 그랬을 때 한국전력에서 홀딩 이걸 잡아갖고 홀딩해서 치고 했는데 이제 이쪽 KB가 블로킹을 하다가 내려가면서 네타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네타치 전에 이미 홀딩이다라고 심판은 제스처를 썼고 이것은 KB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순간에 반대편에서 네타치를 한 걸 보고 걸었는데 여기에 말려들었습니다. 이쪽 한국전력의 이 감독은 꾀를 쓴 거죠. 저것보다는 요걸로 걸어서 이게 일로 넘어오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먹힌 겁니다. 이 꾀가 잔꾀가 먹힌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 심판이 주심이 또 번복했습니다. 이걸 항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홀딩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불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타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한 반칙에 대해서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준 이게 임종석 문재인이 하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이 짓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은 항의하고 있고 재경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재경기 해야지 옳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코보에서 이 주심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걸 먼저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위에서 네타치한 걸 가지고 이것은 면제를 해주고 이쪽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편파 주심입니다. 이 주심은 퇴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설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검토 중단 축소는 안 된다. 이제 중단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사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초 시작되는 한미연합 키로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일정이 패럴림픽 기간 일부 겹치는 만큼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세계적 축제이자 국가적 대사인 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기간에 일제히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가 채택됐다. 그러면 적대 행위 중단하고 훈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군의 연례 훈련인 호국 훈련을 20일가량 연기한 전례도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군 자체만이었으니까 연기가 쉬운데 이제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연기하면 다른 것까지 다 물려 들어가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평창올림픽을 도발의 호기로 여길 가능성도 있다. 대남국지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로 평창올림픽 분위기를 깨고 위기를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핵 해결의 데드라인을 향후 3개월로 잡고 있는 중국으로선 어떻게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정부가 진정 평창올림픽을 평화정착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면 미국과 3개월 액션 플랜부터 서둘러 조율해야 한다. 민간금융기업까지 노동이사제 밀어붙일 셈인가? 이미 작정했죠. 그렇게 가기로.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의 공산화, 사람 중심이 가고 있다. 그 사람의 노동자, 농민, 노동자를 갖다가 앉히는 것. 기업에서 노동자가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 민노총이 이제는 모든 이 재벌들의 군기를 잡게끔 하겠다. 이것이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이 갖고 있는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441명의 장군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저 이미 반역한 50대 언론사의 이 신문과 그리고 텔레비전으로는 거짓된 정보만을 우리가 입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국적인 유튜브를 보시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현 주소를 알 수 있고 또 미래 종착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441명의 장군들이 겉으로는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척하지만 사실상은 저자들은 이제 타도의 대상인 것을 알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 여러분, 맹목적으로 충성하다가 당신들의 대가 끊길 수 있고 당신들이 역적으로 처형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긴박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 윤석열과 문무일과 박상기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단의 핵심에 충성하지 마시고 자유와 정의, 대한민국 국민에 충성하는 군과 경찰과 검찰이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따라서 대한민국의 탄약고, 예비군 탄약고는 또 우리 군의 탄약고는 북계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습해갖고 장악하면 북계군 거죠. 각급 부대의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각급 관공소,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유비묘한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지킵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군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본분입니다.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핵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땅굴 대비는 대한민국 군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육군 대장들과 또 정보본부의 군사정보부장 이자들은 반역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건드릴 수 없는 국방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국방장관의 고유의 권한이고 합참의장 군 서열 1호로서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성주 장군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님. 자, 왜 무슨 이유로 임종석과 문재인과 각을 세웁니까? 안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땅굴에 대해서도 저 육군 대장들, 저 나쁜 반역자들,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머저리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자들, 이제는 너희들은 바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동아일보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남재준 6억, 이병기 8억 박 대통령에 상납했다. 저는 상납 아니다, 이 나쁜 놈들아. 자,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방정보본부에 있을 때 국정원의 돈을 타서 썼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정원에 갖고 있는 정보비가 이렇게 할당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통령도 정보에 종사를 하니까 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태블릿 PC 최순실 것 아닌데 최순실 거라고 걸어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자가 저 윤석열이라고 하는 종북 간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재준이가 6억, 이병기 씨가 6억을 줬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뇌물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 이미 떼갖고
검찰이 쓰도록 나온 돈을 가지고 떼서 할당한 것은 그건 뇌물이 아니고 뭐냐? 이 짓거리를 박상기와 문무일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와 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놈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간 것은 정보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검찰 법무부 장관에 상납한 것도 뇌물이라고 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러시아 북접경지서 해병 1000명 군사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10만 명이 백두산 인근에서 중국군 10만 명이 훈련하고 있고 또 1000명이 러시아 군대가 또 북접경지니까 두만강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전쟁이 곧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천하태평입니다. 왜?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와서 잡수시오 하는 형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송평인 씨가 법관의 양심과 독단 그리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판사 나이 40은 부록이 아니다. 독단에 빠지기 쉬운 나이다. 한번 판사면 영원한 판사는 안 된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없앤다면 재임용 심사라도 강화해야 된다.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 충성하면 올려주겠다고 한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김명수입니다. 영장 없이 판사 PC 연다는 건 모두가 아는 양심에 위배된다. 판사 PC를 김명수가 열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려야 됩니다. 법원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심을 시험받고 있다. 법원 재조사위원회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 판사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가 언제든지 열어볼 준비를 해놓고 있다. 복사를 해갔네요. 이미.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자신이 쓴 컴퓨터를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재조사위가 이 재조사위는 인민재판위원회니까 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려 한다. 독단을 양심으로 착각한 몇몇 법관들이 재조사위를 좌우하는 사태를 침묵하는 많은 법관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김명수도 침묵함으로써 허가를 해주고 있다. 김명수가 이 목적을 위해서 안철수가 국민 대신당의 안철수가 또 찍어줘 갖고 이렇게 가고 있다. 사설입니다. 적폐수사 장기화에 사회가 지쳤다는 검찰총장의 토로. 문 총장이 민생수사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의미가 있다. 민생이 고단한 것은 적폐수사보다는 서민의 주변을 괴롭히는 크고 작은 범죄 탓이 더 크다. 문 총장은 수사의 방향을 전환해 검찰을 정상화하고 민생수사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총장의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집권당다운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이제는 국가 전체가 과거에서 미래로 눈을 돌리는 큰 전환을 해야 한다. 새해에도 과거를 뒤지는 적폐수사에 매몰되어 있기엔 우리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국과수가 밝힌 최순실 태블릿 PC, JTBC와 검찰, 윤석열이와 손석희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손석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왜 본질은 놓고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안 없는 섀도우 보팅 폐지, 주총 대란 부르나 주총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섀도우 보팅은 이제 이사회를 소집하면 주주총회 소집하면 주주들이 100%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참석한 주주 그 주주가 이 100%를 대신하는 요 곱하기 얼마 해서 100이 되는 그 계수를 가지고 써서 이제 하는 것을 섀도우 보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폐지하면 이제 주주총회가 제대로 될 주주총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다 불러 모아도 그건 니들이 대주주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주주가 알아서 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나올 텐데 이것이 또 인민재판위원회에서 만드는 룰이 나오겠죠. 이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파괴하고 가게를 파괴하고 이 보수풀 태우게 하고 이 임종석과 문재인 가짜 대통령, 가짜라면 좋겠어요. 이 불법 종북 간첩단의 대통령,
대통령도 아니죠. 왜? 찬탈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개 끌려가듯이 이제 김정은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에 코박고 기절초풍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각성하고 거리로 나와 문재인 타도를 외쳐야 됩니다. 임종석 타도를 외치고 서훈 타도를 외치고 윤석열 체포를 외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려를 한다면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조치다. 이게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함으로써 이제 북중이 전쟁을 벌이면 그 편에 가담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주한미군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놓고 문재인이가 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동맹국이 우려를 한다면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조치다. 사드 배치 여부가 한국이 장차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던 미국 전문가들의 신경이 새삼 곤두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미 여적질을 하고 반역질을 하고 하는 것을 중국과 우리는, 시진핑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함으로써 이제는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땅굴을 열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게끔 하는 이 일에 저자가 앞장서고 임종석이가 앞장서고 문정인이가 앞장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앞장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핵 미사일 앞에서 대한민국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중국몽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북핵 해결 의지가 맞물려 우리 미래에 더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시점이다. 도전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고 썼지만 사실상은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쓰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한국의 대도에 실망한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포함시키는 선에서 북한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중국군이 개입할 계기까지 만들어주면 그것은 우리 미래에 더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군은 북한을 점령할 준비를 해놓고 20만 대군을 압록강 주변에 포진시키고 기계화 부대까지 전진 배치시켜갖고 이제 일이 터지기만 하면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랜드 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결국 오늘 우리로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중국에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 위에 중국의 사회적 이성에 양자의 국익을 앞세워 설득하는 것이 대중정책의 정도요 한계일 것이다. 한중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중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질이다. 이 글로 우리 강희상, 김희상 선배 장군이 썼다라고 저는 보고 해설을 했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조선일보의 사설 북핵 대피 훈련이 위험 조장한다는 정부. 북핵 대피 훈련하면 위험을 조장한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이 말을 한 자도 종북 간첩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출석해 북핵 사태 관련 대피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선제 공격 시 예상되는 북한 보복 공격에 대비한 훈련에 대해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는 비상대피 계획은 있지만 정부가 집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국민이 납득해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이미 적화가 완성됐습니다. 김부겸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와도 훈련 안 하고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맞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의 대표들 앞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이자가 뭐 수성 갚고 김문수를 물리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는 장관까지 발탁돼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일을 우리는 훈련 안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날라와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죽겠다. 땅굴 파서 뚫고 들어와도 우리는 문 열어주고 맞이하겠다. 이 여적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입니다. 정부는 북핵과는 반대로 원전 공포는 과장해 조장해왔다. 지진만으로 사고가 난 원전은 전 세계에 단 한 건도 없는데
마치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이 진짜 위험한 핵폭탄을 만들었는데도 북핵 대비 훈련은 필요 없다고 한다. 정부가 무책임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 무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여적질이다. 이것은 반역질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다. 군사적으로 적국에게는 이익을 주고 우리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는 일반 이적질이다. 형법 99조의 일반 이적질이다. 이걸 김부겸이가 하고 있고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라는 말 안 나올 수 없는 이영주 사건. 이영주가 뭡니까? 저 민노총의 사무총장이고 2년째 수배됐는데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왜? 경찰 이철성 경찰청장 이자가 잡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쫓아다닙니다. 경찰청장 김수남과 경찰청장 문무일이가 잡지 않으니까 이제 뻔뻔스럽게 야당 대표 당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애국 논설위원회 쓴 글을 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조선일보 일변에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사진이 연이어 실렸다. 그제 사진엔 이 사무총장이 민주당 당대표실을 무단 점거한 뒤 창밖으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며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어제 사진엔 지명 수배자인 이 씨가 지난 8월 취임 이사차 민노총 본부를 찾아왔다가 떠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었다. 이 다 여적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여적들이 다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은 이 여적들을 형법 93조로 또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로 또 형법 98조 간첩죄로 다 처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이 씨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수배됐다. 시위가 아니라 완전한 난동이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승복을 건네 조계사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나라의 법 집행을 책임진 장관이 폭력 시위로 도심을 마비시키고 주모자를 도피시킨 지명수배자를 취임 인사차 방문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정상적인 장관도 아니다. 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김영주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파리바게트에다가 벌금을 매기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정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하는 이 김영주, 이 종북 간첩단의 핵심, 이 위에서는 김부겸이를 받고 이 밑에서는 김영주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분발하십시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놈들은 주권을 행사한 국민들이 투표지 용지에다 한 걸 가지고 바꿔치기 해갖고 저 임종석과 문재인을 청와대에다 집어넣고 23명의 주사파 이 여적들을 청와대를 장악하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는 일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짓을 저 중국에 가서 중국과 나는 공동 운명체다. 맞다. 너는 따라서 중국과 북한과 동맹을 맺은 이 임종석과 문재인, 김영주와 그리고 여기 김부겸 이런 놈들은 이제는 다 여적으로 처형할 일만 남았다. 고용부는 이렇게 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은 범죄자 취급한다. 파리바게트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며 162억 원을 과태료로 매겼다.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직원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나? 이 정부에서 법은 전 정권과 기업 등은 먼지 떨기 당하듯 지켜야 하지만 자기 편은 안 지켜도 된다. 나라가 이럴 수는 없다. 이미 공산화가 되었다. 이미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제 5.18 특별법이 저 안철수와 저 배신자 유승민 그 다음에 박지원 간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234명의 이 헌법을 유린한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도 이 사기 개표기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70, 80%로 통과될 것이다. 개헌 헌법도. 이걸 다 주무르고 있는 자가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다.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정부 자문위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해라. 이 노동자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주사파 여적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는 여적들입니다. 사람의 맨 앞자리가 누굽니까? 노동자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민노총과 한노총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여적지를 봅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텔이 이게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북한 헌법 3조, 4조, 8조. 우리는 사람 중심이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 중심 또는 국민 중심 이렇게 썼지, 서민 중심 이렇게 썼지 사람 중심이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북한 헌법에 의해서 계급입니다. 무산 계급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네 계급,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텔리. 이것이 북한 헌법 4조에 명백하게 박혀있는 내용입니다. 연합사 훈련 연기 동맹 결정 따를 것, 북도발 없으면 올림픽 때 중단할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는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동맹 결정 따를 것,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가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연합사 사령관 브룩스 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 45기분, 35기분 태양광 풍력 설비 2030년까지 110조 들여 구축하겠다. 25조 원이면 되는 것을 110조를 들여서 태양광 풍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여기에 연관된 기업 정부 간첩단의 기업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죽이기 작업이 임종석과 문재인과 김영주와 이영주 이런 정부 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민간금융사 CEO 재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통한 관치가 우려된다. 금융혁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5%, 미국은 21%로 법인세가 역전됐다 하는 기사입니다. 미 상원 35% 법인세를 21%로 감세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 최종 통과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일자리 확대 위한 세계 감세 전쟁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35%, 한국이 22%인데 이제 새해부터는 미국이 21%로 낮아지고 우리는 25%로 또 3%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나선 형국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화당입니다. 감세법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을 다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중산층이 돈을 뻔뻔하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도 여야가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에 또 미국의 증시와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훈련 연기 논의 중인데 문 대통령이 제안 사실을 꺼낸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연기 제안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연합사에서는 논의 사실을 인정하며 진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한국이 평화 주도하는 인생을 기대하는 임종석, 문재인 이 여적 정부가 하는 일로 보여집니다. 훈련을 거래 대상 삼았다 비판. 훈련을 가지고 이제 거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이제는 요 기간 동안은 뒤로 늦추고 나아가서는 이 훈련 자체를 이제는 취소하는 이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가 벌리는 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매년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에 시작돼 50 내지 60일간 이어진다. 내년 훈련이 예전처럼 진행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겹치지 않지만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가 평창올림픽입니다. 패럴림픽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겹친다. 정부는 수개월 전 미치게 훈련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것을 문재인 씨가 또 꺼내 들은 것입니다.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기업 유치 전쟁,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이 아닙니다. 주사파 인문, 이 사기 대통령, 사기 정부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미국 법인세 파격 인하 왜 했느냐? 전문가들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나라만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영국 법인세는 19%입니다. 독일은 15.83%입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20% 안팎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30년 전 미국발 감세 경쟁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기업들 세금 줄이려 미현지 법인 확장 신설할 것이다. 국내 일자리 세수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해치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방문하러 떠나놓고서 12월 10일 돼서야 발표하는 이것이 청와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으니까 지령이 내려오면 바로 이행해야 되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감세 경쟁 본격화하는 것이죠. 주요 선진국은 이미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현행 33.33%인 법인 세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이탈리아는 27.5%였던 법인 세율을 24%로 낮췄다. 영국은 20% 있던 것을 19%로 낮췄다. 스페인은 28%에서 25%로 낮췄다. 인하 경쟁에 동참했다. 일본도 2013년 37%였던 세율을 내년도는 29.74%로 낮추기로 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내 투자는 14% 줄어들 것이다. GDP는 또 말 바꾼 청와대 아랍에미레이트가 박 정부에 서운해서 갔다. 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는 아주 치사한 자입니다. 이 정권을 찬탈해서 또 부정선거로 이 자리에 올라가 놓고서 또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가 박근혜 정부에게 서운해해서 갔다. 이 또 거짓말 선전전을 해대는 자가 저 뻔뻔스러운 임종석과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입니다. 장병 격려 파트너십 강화라더니 임종석 방문 목적 3번째 바뀌었다. 이 거짓말을 5천만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5천만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무엇인지는 안 밝혔다. 원전 논의했냐고 묻자 당연히 논란 일자 문자 보내 일절 없어. 참 이 거짓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믿고 있는지요. 저 문재인이는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3번째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낸 이유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끄집어내려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번에도 문정인 말대로 됐다. 이 문정인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이 상대할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이는 이 사람 말을 따라서 이제 최근 인터뷰 세미나에서 평창 때 한미훈련 연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이 문정인이와 이 주사파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친중 위험한 도박이다. 이 김희상 씨라고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예비역 육군 중장인데 이 양반이 타이틀을 문 정부의 친중 위험한 도박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정부의 반미 친중, 반미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벌이는 여적질이다. 이게 이 타이틀로 적합합니다. 그렇게 쓰면 실어주지를 않으니까 김희상 씨는 이렇게 썼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이 될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중국을 경쟁국, 사실상 적국으로 경계했다. 여기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일본, 인도, 대만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에 협력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지만 동맹적 협력국가 명단에선 유보된 셈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반미를 하고 친중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은 9.11과 테러와의 전쟁, 9.11과 테러와의 전쟁 등의 오랜 기간 가려있기는 했지만 1998년 럼스벨트 전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다음 세계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듯 미국의 중국 경계심은 뿌리가 깊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운명공동체라며 이게 여적질입니다. 이게 여적질입니다. 자, 한미 동맹이 가고 있고 주한미군이 28,500명 주둔하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 북중 동맹으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주둔하고 있는데 이 여적 문재인은 임종석 정부는 이제 시진핑한테 날아가서 운명 공동체다. 중국과 우리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래도 문재인이가 임종석이가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이 아닙니까? 적국과 합세하여 여적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운명 공동체. 이 얘기를 백주 대낮에 문재인이가 가서 리커창에도 얘기하고 시진핑에도 얘기하고 또 북경 대학생들에게도 얘기하는 이러한 여적질을 백주 대낮에 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다 저 광화문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선 발을 빼고 중국의 1대1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이 여적질입니다. 여적질입니다. 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전쟁을 예방한 것도 결국은 한미 공동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수순을 이제 문재인이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남김으로써 이자가 여적질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지방법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잘못 판결하는 이 북한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은 놈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여적질입니다. 자, 미국의 대북한 최대 압박 전략에 김을 빼고 군사 공격 가능성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그것도 하필이면 중국과 함께다. 동맹관계란 본래 상호 지원 관계인데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동맹국은 5%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법인세 역전 한국경제, 미 금리 인상 가속화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이 금리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금 미국으로 몰리면 원화는 약세가 되고 우리 수출 경쟁력은 유리해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기업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또 이 기업들은 또 이 최저 임금 이것 때문에 또 시달리고 그래서 경제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서민이 봐도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종석과 문재인은 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야 되니까 사람 중심 경제로 가겠다. 사람 중심은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계급입니다. 우리는 국민 중심이라고 하든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데 북한헌법 3조, 4조, 8조에 의거해서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근로 인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 이렇게 북한헌법 4조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보 같은 놈들이 쓰고 있든지 아니면 종북 간첩 주사파들이 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이라고 쓰는 무슨 구청, 무슨 뭐 도 이런 것들은 거기에 종북 간첩단이 사람 중심을 써서 이제 언론들이 이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을 할 때 사람 중심이 핵심으로 들어가서 북한 헌법과 위화감을 없이 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임종석과 문재인 저 여적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기 때문에 형법 93조에 의해서 저는 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적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우리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과 동맹관계로 우리와 싸워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사드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공조해서 북중 동맹에 대항하지 말라 하니까 한미일 동맹 안 한다. 이게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적국에 합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일어나서 이제는 문재인을 끄집어내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 온 국민이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주시기를 삼가 고대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워너크라이 지난 5월 150개국 컴퓨터 20만 대가 감염된 그 감염이 워너크라이인데 사이버 공격 김정은이 시켰다. 이 김정은이가 지금 국제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지원국으로 이미 지명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도 북한 소행을 지목했는데 우리 정부는 분석 중이다. 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11월 26일 날 일요일입니다. 26일 날 문재인 씨가 27일 그 다음 날 특박을 간다라고 허둥지둥 발표해야 되는 이 청와대입니다. 또 지난 12월 9일 날 임종석 실장을 1호기를 태워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방문을 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 날 10일 날 발표하는 이 허둥지둥 되는 꼴이 이게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을 하고 가족 간에 의논을 하고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다음 주 할 일 이것이 진행을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정은과 임종석이는 주사파로서 이제 북한 김정은의 이중대가 돼서 김정은을 보호하는 일에 이제 시진핑한테 가서 무슨 약속을 하고 왔습니까? 절대 전쟁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하더라도 전쟁은 안 가니까 염려 말고 김정은 네 할 일을 해라. 이것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모습입니다. 맥메스터 북핵 위협 더 못 참아 필요하면 강제로 북비핵화하겠다. 이것은 이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맥메스터 현역 해병대 중장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편 미국이 지난주 중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결의한 초안을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북한 외화거리에 이용되고 있는 선박 10척을 입항 금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북한으로의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축소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최강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머리를 쳐들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 이것을 가차없이 이제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안보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사항입니다.